이제는 우리가 전해액을 통째로 보자고요. 전해액을 만들려면 용매, 리튬이엄, 첨가제 이 세 개를 섞으면 전해액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전해액의 회사들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보고 그 안에서도 옥석을 한번 가려볼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원탑 탑픽으로 꼽는 종목 바로 엔캡입니다. 엔캡 같은 경우가 바로 전해액과 첨가제를 제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해액을 하는 회사들이 가장 여기서 우리가 엣지, 그러니까 수익성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리튬이엄을 내재화했냐 안 했냐가 중요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요. 이게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내가 내재화하고 있으면 원가가 언제든 유리할 거니까 수익성이 좋아지고요. 만약에 전해액을 하는데 지금 리튬이엄을 외부에서 계속 도입한다면 이 가격 부분에서 취약해 올라가며 그러면 지금 이게 수익성이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해액을 하는 회사는 결국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첨가제도 중요하지만 일수는 이 리튬이엄을 내재화했냐? 두 번째로 첨가제도 역시 내재화냐. 이 두 개가 다 지금 얘네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래에 생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요. 지금 중국에 있는 용매 세계 1위인 이 솔트 이게 LIPF6 맞죠? 이게 아까 후성이 한다라고 했죠. 이거 지금 제조회사랑요. 지금 지분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50%를 내재화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얘네가 지금 내재화를 추진 중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는 국내 전해 업체들 중 최대 계약 공수. 후성 말고 중국 기업들이 있을 건데 걔네가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건 뭐냐면 가격이 조금 오를 때 조금이나마 원가를 낮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금이나마 싸게 이 원재료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이 기업에서 당연한 겁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얘네가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의 시다라는 회사 합작해서 지분을 49% 50% 조인트 벤처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네가 한 50% 정도까지를 내재하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미래 준비는 얘네가 탄탄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첨가제도 장기적으로 얘네가 똑같이 50% 정도를 내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엔캠 지금 실적 보셨나요? 우리가 엔캠이 뭐 레포트도 많이 나오고 뭐 2차전지다 이래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거 2분기에 이미 적자 났어요. 실적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리튬 가격이 오르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한 거예요. 원가가 계속 오르니까 원재료 가격이 오르니까 쉽게 말하면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LRPF를 만드니까 원가가 오르면 수익성이 더 좋아지겠죠. 근데 얘네는 원가가 오르니까 전액을 가격을 바로 못 올려요. 시차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 이런 전액하는 기업들이 내재화하지 않은 기업들은 다 적자가 나버렸어요. 그 다음이 바로 첨보입니다. 우리 아까 뭐였죠? 첨보 뭐였죠? 아까 보셨겠지만 얘는 뭐 피전해질 LIPF6 그 리튬에서 나온 것을 도입을 해서 피전해질 여기 F전해질, D전해질, B전해질을 다양하게 한다라고 했고 2025년도 말에는 10,000톤 정도로 생산할 건데 2026년도 말에는 거의 2배 이상 증설한 2만 톤 넘게가 증설될 거라고 생산할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추가적으로 얘네도 역시나 첨가제까지 합니다.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첨가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VC와 FC 이게 60%를 차지하는데 역시나 지금 보시면 VC와 FC를 증설하는 기획이 있죠. 역시나 얘도 지금은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2023년도의 증설과 2025년도까지 큰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보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첨보도 이것을 지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도 어쨌든 2분기에 적자나지 않았어요. 그죠? 엔캠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아예 없다 보니까 지금 적자가 났는데 첨보는 그래도 수익성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얘네가 중요한 건지 첨가제는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2023년도에 증설을 한다라고 본다면 2021년도 올해까지는 수익성이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겠구나. 반면에 첨가제를 2023년도 증설을 한다라고 한다면 수익성이 굉장히 2023년도부터 좋아질 겁니다. 왜? 이게 지금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 넘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동화기업입니다. 이 동화기업도 아시겠지만 2차전지 소재 업체 중에서도 전해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얘네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파낙스 이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2019년도에 1200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2차전지 소재주에서 전액 사업에 진출을 한 거예요. 근데 얘네가 지금 생산 규모로 보면 5.3만 톤. 근데 지금 2025년에 13.6만 톤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지금 엔캠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한 22.5만 톤, 그러니까 23만 톤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요 전해 관련 부분에서 생산 1등이 중국 기업이에요. 근데 중국 기업들이 2025년도만 하더라도 목표 증설을 하는데 걔네도 22만 톤에서 23만 톤 언저리입니다. 이게 지금 글로벌 1등이에요. 근데 엔캠이 지금 23만 톤, 22.5만 톤 하자니까 엔캠 같은 경우 글로벌 1위 규모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동아기업은 지금 13.6만 톤이 얼마 정도입니까? 거의 1티어와는 조금 멀어진 2티어국. 그러니까 절반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아기업은 정확히 말하면 이 전액 중에서도 생산시설로만 보면 한 50% 정도. 그러니까 2티어 정도 그룹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동아기업도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동아기업도 전액을 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받았는데 과연 실적이 잘 나왔냐라고 본다면 지난 2분기 전액 부분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6.8%로 부진했다. 얘네요, 이 전에만 딱 떼고 보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3억 적자가 났습니다. 돈을 못 벌었어요. 왜 그랬냐라고 본다면 LIPF6 가격 상승으로 2분기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 말은 뭐죠? 얘네도 똑같이 LIPF6을 내재화를 지금 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LIPF를 생산하는 기업은 어디다? 후성이다. 후성만 유일하게 생산하고 나머지 전액을 하는 기업들은 지금 이것들을 다 외부에서 도입한다. 뭐 엔캠이나 뭐 다른 기업처럼 뭐 장기 계약을 하거나 추후에 이제 뭐 조인트 벤처를 해서 내재할 계획을 하고는 있겠지만 지금 정확히 말하면 가장 중요한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LIPF를 내재를 하지 않아서 사실 지금 전액 기업들을 보면 다 내실은 없어요. 예, 다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전망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은 실적이 만족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뭐 나오죠. 전액 업체들이 원가 상승 부담을 판가에 반영시킬 수 있을 거니까 뭐냐면 지금 이 리튬 가격, 리튬 가격이 오르니까 LIPF 가격도 올랐잖아요. 근데 LIPF 하는 게 이제 후성이잖아요. 후성은 이 가격이 오르면 이게 바로 반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LIPF6을 바탕으로 전액을 만든 첨가제어하는 기업들은 이게 바로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액 기업들, 뭐 동아기업, 엔캠, 첨부 기업들이 지금 보시면 3분기에 실적이 잘 나온지 봐야 돼요. 첨보는 빼고, 첨보는 어쨌든 그 LIPF6은 아니지만 같은 걸 생산하니까 첨보는 좀 빼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엔캠과 동아기업이 3분기에 과연 실적이 흑자가 나오는지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어쨌든 여기 보시면 원가 상승 부담을 판가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가에 반영시키니 리튬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보는데 얼만큼 판가에 반영돼서 지금 이 2차전지 소재, 그러니까 전액 부분이 영업이익이 몇 프로가 나올까라고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숫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기존에는 그냥 너도 나도 좋아서 갔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반기에 지금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이거 좀 내실이 없네? 그럼 3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났냐면 체크를 해보자. 오케이. 이해되시죠? 마지막이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사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요, 얘네가 이제 2차 전지를 하거든요. 전액을 하는데, 얘네도 이제 헝가리 정부에서 뭐 이제 공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도 지금 생산 규모가 35,000톤 정도 되거든요. 규모는 꽤 큽니다. 근데 제가 그 다트를 가보니까 18,000톤 정도 되더라고요. 예, 이게 뭐 신문에서 기사 나온 거 다트는 좀 달라요. 어쨌든 뭐 18,000톤이라고 본다면 얘네도 이제 뭐 증설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게 지금 증설을 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5만 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확히 말하면 솔브레인에 있어서 2차 전지, 그러니까 전액 사업 부분 해외 쪽이거든요. 그 미국과 뭐 헝가리 해외 쪽에 공장이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액은 해외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배터리 3사 공장과 최대한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신선식품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솔브레인 홀딩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솔브레인이 솔브레인 홀딩스를 지배하니까 똑같다라고 본다면 정확히 말하면 전액 부분을 하는 기업은 어디다? 솔브레인 홀딩스다. 그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거는. 그러면 솔브레인 홀딩스에 이제 다트 가서 내용을 보면요. 매출이 한 900원 나와요. 근데 매출 비중은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보시면 뭐 2017년 전체 매출조 뭐 이거 2017년인데 매출 656 됐잖아요. 근데 지금 2020년 전년도가 지금 900억 됐으니까 꽤나 많이 성장하고 있죠. 매출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솔브레인 홀딩스도 지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2차전 전에 생산하는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고 뭐 국내에서 해외 공장 3곳까지 있고 미국이 지금 가장 우리가 중요한데 미국 쪽에서도 지금 공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솔브레인 홀딩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 중 하나다. 근데 얘네는 지금 보시면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의 주 고객이 될 거다.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지금 엔캠이나 이런 종목들이 처음에 했을 때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첨보입니다. 사실 명확하게 보면 지금 전액에서 완벽하게 내재화를 해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린 종목은 엔캠이 1등이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2등 거는 첨보가 맞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LIPF6이 아니라 얘네가 뭐 D전해지, F전해, P전해지 이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뭐 우수하더라도 배터리 3사가 탑재를 안 해주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뭐 기술력이 엄청 좋아서 이거 좋아 라고 하지만 정작 이것을 써주지 않으면 시장에서 의미가 없잖아요. 딱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첨보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긴 한데 쓰일 거라고 보이지만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 태양시 뭐 캡캠 이 기업들이 뭐냐면 천사 뭐 신소재거든요. 이게 중국에서
쉽게 말하면 전액 중에 1등 기업입니다. 글로벌 1등 이게 2등 기업이에요. 오케이? 근데 지금 이 기업들이요. 얘네들의 특징이 뭐예요? 영업이익률 볼까요? 영업이익률 무려 17.3%. 캡캠은 20.7%. 왜 이렇게 높을까요? 왜 이렇게 높을까요? 얘네는 아까 보셨겠지만 우리 전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죠? 뭐 용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리튬이온 그 다음에 첨가제라고 그랬죠. 근데 얘네는 이 두 가지를 다 내재화를 했어요. 자체 생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들의 지금 퍼가 몇 배냐? 59배예요. 캡캠 40배입니다. 엔캠이요? 이거 지금 상반기 적자 났거든요. 지금 실적이 좀 들락날락한데 실적을 대략 추정하면 이게 퍼로 따지면 135에서 240배입니다. 첨보요? 71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가격적 메리트가 있을까요? 물론 지금 영어님이 210님, 이재인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2025년도에 하면 뭐 영업이 20% 나온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2025년도 밸류까지를 이미 여기서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반기는 적자가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엔캠 지금 가격대 우리가 좀 메리트가 있을까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과거 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 이때는 우리가 너도 나도 청사진이 그렸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2분기까지 상반기까지 적자가 나버렸어요. 아니 청사진이 그렇게 좋은데 왜 적자가 나냐. 이제는 이제 투자자들이 안 겁니다. 아 얘네가 전액이나 이런 비전은 좋고 큰 그림은 좋은데 쉽게 말하면 뭐 전의 질과 첨가제가 아직은 내재화가 있지 않아서 지금 장기 계약은 했지만 그런 거에서 원가가 좀 불리하다 보니까 글로벌 그러니까 2025년도 되면 이 기업들 1등 기업과 2등 기업과 이제 거의 글로벌 1등 수준에 가는데 지금은 조금 우리가 기대감이 많이 꺾였구나. 이제는 앞으로는 투자자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 시점이 하반기에 과연 영업이익률 몇 프로 나오냐. 하반기 숫자가 좀 잘 나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리튬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인플레에서 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하반기가 영업이익 몇 프로 나올까? 예를 들어 10%가 나온다 합시다. 그러면 2022년도 보면 10%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왜? 리튬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 보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한 5%밖에 안 나면요. 이거 2020년도 2% 3%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기대한 것보다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봤을 때 엔캠 첨보는 우리가 지금 조금 우상향을 바라본가 과거의 고점을 뚫을 만한 메리트로 바라보기엔 조금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동아기업과 솔브레 홀딩스입니다. 지금 아셨겠지만 동아기업도 아까 뭐 1200억 주고 인수했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얘네도 역시나 3반기에 적자 났잖아요. 아까 보셨죠? 마이너스 6.8% 영업이익률 13억 적자가 났습니다. 똑같습니다. 엔캠이랑. 근데 엔캠의 큰 그림은 뭐냐면 어쨌든 생산 규모가 2025년도 22.5만 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유한타에서 오늘 레포트가 어제 나왔는데 이게 30만 톤까지 증설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글로벌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이 돼버려요. 근데 동아기업은 지금 거의 14만 톤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한마디로 엔캠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퍼가 좀 싸죠. 엔캠보다 훨씬 싸죠. 이걸 보고 우리가 저가 매수라고 보기보다는 얘네도 똑같이 상반기에 적자가 났거든요. 얘네도 뭐 내재화를 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라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이 기업도 과연 과거처럼 이렇게 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 솔브레온디스 전액 부분을 따로 떼서 가져갔는데 이거 퍼가 16배거든요. 얘네도 역시나 뭐 지금 보면 똑같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시면 이 지금 주가를 떨어진 게 뭔가 메리트를 느끼기보다는 좀 합당하구나. 기대감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 전액으로 얘네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금 오늘 많은 종목을 들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에 엔캠을 사기보다는 엔캠의 실적, 하반기 실적을 한번 체크해보고 전액이 정말 돈이 되는지 체크해보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